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제가 그 시흥 장현지구에 네. 그 동원 로얄 두크라는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실거주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몇 평대요? 그런데 34평입니다. 네, 34평이고요. 네. 네. 그런데 요즘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요. 네. 앞으로 이 장현지구의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합니다. 시흥 장현지구의 향후 전망. 예. 네. 그리고 만약에 전망이 계속 좋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 물론 분양이 끝났는데 그 네. 같은 지역에 금강 펜테리움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1년 후에 그 전매 제한이 풀리게 되면 그때 다른 아파트도 같이 매입을 해서 하나는 실거주, 하나는 투자 목적으로 가져가면 어떻겠나 하고 고민이 있어서 네. 좀 여쭤보고자 전화를 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하나는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권 가지고 있으시고요. 나중에 네네. 이제 이 일대가 괜찮다면은 이제 투자 목적으로 한 군데를 더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네네. 네, 좋습니다. 먼저 분양권 보유하고 있는 곳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흥시로 가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이제 보유하고 계신 건 로얄 두쿠 가지고 계신 거죠? 네. 네, 보유하고 계신데 일단 첫 번째 고민은 주변 지역의 서울 지역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동산이 좀 약세로 돌아설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이걸 끌고 가도 되는지 혹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 지역에 아파트를 하나 더 구입해도 되는지를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자, 근데 일단은 이렇게 좀 큰 그림으로 볼게요. 일단 시흥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네. 자, 우리 시흥지구가 만들어진 건 아무래도 시흥시청을 주변으로 해서 남부 쪽에 있는 이 업무시설이 좀 기반이 된 것 같아요. 반월 특수지역이라든지 남동 인더스파크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입주하신 분들이 기업체를 다니고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직주 근접보다는 직주 분리가 돼야지 조금 더 나은 생활을 누릴 것 같아서 이런 지역에 도시개발 지역이 새롭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아무래도 공단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에 바로 옆에 직주 근접이 돼 있으면 공단에서 나오는 공해와 여러 가지 주변 저해 요소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거주하기가 아무래도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앞으로 이 지역에서 남부 쪽에서 기업체가 자리를 잡고 향후에 이 지역에 도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분리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얘기할 때 저는 일단은 첫 번째 우리 지금 직장과 연결되는 지하철 교통 라인이 생기게 되죠. 아무래도 이제 소사선이 이제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첫 번째 과제인 직장과의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거꾸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시흥시청 인근에서 직장이 연결된다라고 해서 과연 직장에 있는 지역의 지가가 높나요? 높지는 않죠. 예, 그렇진 않죠. 예, 반월이라든지 남동 인더스파크에 있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높지가 않아요. 결국은 직장과 연결됐지만 이 지역은 뭘 원하냐면 결국은 서울과의 연결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 이 지역에 있는 이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새 아파트가 아무래도 이 공단에 있는 인력을 좀 채워서 흡수할 것 같아요. 근데 남부 지역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크게 강하게 들어오지는 못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장현지구에 투자하는 것보다 선행되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죠. 자, 시립주는 장현지구에 한다라고 하고 저는 오히려 앞으로 선행되는 지역이 어디가 될지를 좀 예측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볼 때는요. 가장 중요한 건 신안산선도 연결이 되지만 판교 월곶선이 이제 완성이 되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목감 쪽으로 조금 더 선행되는 지역으로 변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장현지구 내에 투자하는 계란을 같은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저는 더 선행되는 목감 택지개발지구에 투자형으로 다른 아파트를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결론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대표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대표님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중간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한 번 더 연락 주십시오. 02-2638-3915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역시나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 리더스 자산관리 김재민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도 받을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1억 정도로 투자 네. 가능한 데를 찾아보고 있거든요. 1억 정도로요? 투자 가능한 곳이요? 네네. 네,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투자만.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디가 괜찮을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1억 정도 투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럼 지역적으로는 뭐 어느 지역 보신 데는 없으세요? 요즘에 방이역 쪽이, 신방이역 쪽이 뜬다고 해서요. 방이역 쪽, 네. 네, 그쪽으로 조금 생각이 있었거든요. 뭐 1억 정도 투자면 제가 볼 때는 아파트 투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소형주택인 다세대라든지 오피스텔 투자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네. 물건으로 보신 거세요? 예. 네, 그러면 자, 일단 제가 이렇게 1억 투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 현재의 시점에 가장 우리가 조금 값을 올리는 거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자, 부동산에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자, A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규 아파트라고 칠 수가 있고요. B는 기존 아파트라고 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작년까지 올해 이제 전반기까지 이 신규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가 어떻게 됐죠? 많이 상승했죠. 네. 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많이 상승한 신규 아파트라든지 기존 아파트가 따라서 더 올라가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나머지 등급인 C등급에 있는 이런 소형 주택들이 좀 따라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기미가 보여져요. 자, 이건 왜냐면요. 또 현재 시점에서 지금 나라에서 정책을 주고 있는 것들이 있죠. 자, 제한 정책을 두는데 일단 첫 번째는 대출 규제를 주고 있어요. 그죠? 네. 자, 대출 규제라는 건 사실은 실입주자들은 좀 크게 부담이 안 되지만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큰 부담이죠. 그리고 네. 어떻게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고액의 아파트라는 6, 7억, 8억대의 아파트를 구입하기에는 조금 대출이 좀 힘들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실거주하는, 그러니까 한 3억짜리에서 3억 중반 혹은 2억대 후반짜리의 이런 다세대 주택들에는 오히려 더 실거주하는 입장에서는 더 좋아진 현상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자, 많이 좋아지진 않았지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앞으로 이런 대출 규제가 전세자들한테는 지금 크게 영향이 없죠. 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전세대출은 이제 앞으로 고액 전세대출은 이제 규제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3억 미만의 전세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런 소형주택들의 가격을 받칠 수 있는 전세 금액이 올해 후반기는 아니지만 내년 초반기라든지 내후년이라든지 이럴 때 조금씩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형주택 위주로 보시는 거는 맞고요. 자, 주의하셔야 되는 건 아까 오금동 보셨다라고 했죠? 방이동이요. 방이동, 그러니까 방이동 네. 오금 그 주변을 보셨는데 그 지역이 이제 일종 지구단위 구역이 새롭게 편성되는 지역이에요. 자, 그렇다 네. 보니까 앞으로 오피스텔이라든지 혹은 다세대들이 많이 밀집해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금동에 있는 이 뭐 9호선 아무래도 개통 때문에 이 지역 보시는 것 같은데요. 9호선 때문에 보시나요? 네, 신방이역이랑 9호선 네네. 새로 개통된다. 근데 9호선 개통에 대한 호재는 이미 한 90%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오히려 앞으로 새롭게 생성되는 영등포 지역이라든지 혹은 작년 안에 좀 가격을 많이 올렸던 공덕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조금 변환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네. 장기적으로 이미 지하철역이 들어올 예정에 올해 후반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격을 이미 다 올려놓은 상태고요. 하지만 네. 영등포나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도심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영등포 지역이나 공덕 지역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좀 결론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1억 원 정도로 지금 투자 목적으로 좀 바라보고 계셨는데요. 영등포나 공덕적 지역 말씀해 주시면서 소형 주택, 특히나 이제 다세대 주택 쪽으로 한번 살펴보시라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대표님의 의견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리더스 자산관리 김재미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고민도 같이 풀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저희 문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번호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02-1638-3915번 또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문자로 간단하게 남겨주셔도 친절하게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빠르게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요, 반갑습니다. 네. 저기, 상봉역의 한신 아파트를 전세로 갭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10년 이상 이렇게 그냥 장기적으로 볼 때 그 한신 아파트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는 동대문구나 고려대에 있는 쪽에 1억 정도 가지고 또 이렇게 갭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좋은 데가 있나 장기적으로 한 10년 이상 갖고 있는 거 하고 싶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곳이 이제 상봉역 인근에 있는 한신 아파트인데요. 몇 평대 지금 보유 중이실까요? 59제곱미터. 59제곱미터요? 예, 제일 작은 거예요. 21평 정도 되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먼저 이곳 먼저 살펴보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갭 투자하는 곳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보유하고 계신 게 중화 한신 아파트 맞으시죠? 네. 네, 한신 아파트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유는 중화 한신이 그동안에 가격을 많이 못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중화 한신 자체로서는 뭐 한 1,500세대 정도 되죠. 1,500세대여서 좀 단지의 세대수는 되지만 이 세대수를 나머지 뒷받침할 수 있는 중화 한신의 제2 아파트들이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화 한신만 홀로 상봉역 옆에 있지 다른 아파트 군락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동쪽에 있는 이 신내동에 있는 이 지역보다 가격을 조금 더 못 받고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앞으로 이걸 보유하시라는 이유는 건너편에 중화재정비 촉진지구가 예정되어 있죠. 자, 이 지역에 이제 1지구라든지 2지구가 앞으로 아파트로 변경이 될 예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고가의 아파트, 아무래도 신규 가격을 조금 매겨주면서 우리 아파트도 좀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 이주하는 세력들, 이 지역에 거주하셨던 분들이 이주할 때 오히려 비싼 아파트보다는 역세권의 저렴한 아파트를 찾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거 이주 수요까지는 조금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제 3지구가 상업시설로 변경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역시 기존에 좀 부족했던 상업시설 인프라를 충분히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뭐 주변에 상업시설 코스트코라든지 뭐 상봉 터미널이라든지 혹은 더블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좀 좋은 입지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주변이 정리가 완료될 때까지 일단 보유하시는 게 맞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동대문구라든지 뭐 고대 쪽에 있는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 거세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일단 고대 지역으로 좀 가볼게요. 고려대역에 이 동대문구랑 이 고대 인근에 있는 지역 중에서 우리가 가장 큰 호재라고 하면 뭘까요? 아무래도 동북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북선은 뭐냐면 결국 왕십리역에서 고대역을 지나쳐서 결국 이어지는 이 동북선 자체가 향후에 가장 이 지역에서 가장 큰 호재라고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기존에 있는 우이선을 봤을 때 우이선의 영향보다는 훨씬 더 큰 효과를 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좀 장기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고려대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로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가장 눈에 보이는 건 주변에 이제 재기 6주택 재개발 그리고 청량리 6주택 재개발 인근에 있는 한신 휴플러스를 저는 노렸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고대역에서 좀 가까운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한 1억 정도의 갭 투자, 그리고 향후에 주변 지역이 개선되고 향후에 동북선이 완성되면 충분히 그 가치를 할 수 있는 아파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억 정도 갭 투자는 한신동 한신 휴플러스로 이렇게 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의 의견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좋은 또 성공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김재민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하나하나씩 해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네, 자, 지금 리더스 자산관리 김재민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도 연결이 됐어요. 이어서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아, 예. 그 서울역 미가 만리동 임가에 서울역 미가 아파트하고 네. 예, 지금 물레동 6가에 한신 아파트 40평짜리 갖고 있는데요. 네. 매도를 해야 될지 네. 또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 부담은 어느 정도나 돼야 될지 이런 것이 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언제 매도를 해야 할지, 또 매도를 하면은 또 양도세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씩 역시나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재민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역 니가를 하나 가지고 계신 거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물레동에 있는 어떤 아파트죠? 한신 아파트. 한신 아파트. 예, 40평형 한신 아파트. 자, 그러면 그냥 일시적 2주택이 아닌 2주택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 가장 그렇게 궁금한 건 어떤 거세요? 아, 지금 그 매도 타임을 알고 싶고요. 매도 타이밍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서울역 리가 아파트는 그 6년 됐어요. 네네. 5년이 좀 넘어가고 있네요. 네, 5년 보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사업자 임대 뭐라고 그러죠? 임대사업자. 예,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는데 네. 뭐 6억과 뭐 33평 이상은 뭐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도 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네네네. 어쨌든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처분하고 싶은데 네네. 뭐 그냥 갖고 가야 될지 아니면 처분하는 것이 좋을지 또 처분하게 되면 어떤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좀 네, 알고 알겠습니다. 싶어서. 일단 2주택을 좀 피하시려고 임대사업자를 내신 거는 같아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임대사업자 나왔나요, 지금? 예, 나왔습니다. 나와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예. 일단은 매도 타이밍은 한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을 바라보는 나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예. 영등포 자체도 재개발을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예. 한신은 지금 당장 팔아서는 제가 볼 때는 큰 차익을 더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신은 결국 영등포 지금 밑에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가 완성되고 결국 영등포 중심이 개발될 때쯤 재건축 연한이 돌아와요.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긴 좀 힘들겠죠. 예. 그러니까 단기간에 봤을 때는 한신은 지금 정도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리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중심 지역이죠. 예. 중심 지역에 있다 보니까 뭐 경희궁자이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고 가격을 올린 건 역시 경희궁자이 때문에 좀 올린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아직 경희궁자이의 그 가격을 조금 더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파트 연식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받는 그 중심지의 가치가 좀 발휘가 됐을 때 그 가치를 조금 더 빨리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한신을 정리한 후에 우리 목표는 일단은 리가를 다시 비과세를 만드는 거예요. 아, 예. 그게 가장 좋은 목표인 것 같고 조금 더 세부적인 이 세금 상담은 직접 오셔서 좀 복잡한 게 좀 껴있으니까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정리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한번 이어가 볼게요.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예, 여의도에 있는 롯데캐슬 엠파이어 51평형인데요. 네. 제가 2011년도에 8억 2천을 주고
한 채를 샀어요. 투자 목적으로. 네. 지금은 보증금 5억 5천에 월 100만 원을 받고 있는데요. 네. 시세는 한 10억 5천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다른 좀 시세가 좀 오르긴 했는데 다른 지역이나 뭐 재건축에 비해서 이 상승이 얼마 안 돼서 네. 이걸 계속 보유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지 바꿔야 된다면 매도 시점은 언제인지 그걸 네. 좀 문의를 드리려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 2011년부터 보유 중인 곳이 이제 여의도동에 있는 롯데캐슬 엠파이어인데요. 시세 차익을 조금 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걸 매도를 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네요. 예. 네, 좋습니다. 그 고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김재민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롯데캐슬 엠파이어 갖고 계신데 이제 뭐 몇 년 전에 사셨다고 했죠? 2011년에 샀어요. 2011년에 그럼 한 7년 정도 됐네요. 예. 7년 정도 됐는데 뭐 주변에 있는 것보다 지금 한 9억 후반 10억 정도 하나요? 한 10억 5천 정도 한다고 10억 5천. 나왔더라고요. 예. 자, 우리 주상복합이죠? 주상복합. 네,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가격이 많이 못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주변 보면은 상당히 좀 가슴이 아파요. 그죠? 예. 네, 아무래도 뭐 주변에 미성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뭐 시범이라든지 뭐 대교라든지 이런 데들이 이제 가격을 많이 올렸잖아요, 여의도가.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의도가요, 바람만 불었지 아직 이제 정상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호재를 다 받질 않았다라고 보여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미성이라든지 광장 그리고 뭐 대교 시범들이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아직까지 우리 여의도에서 보면 롯데캐슬이 제일 거의 새 거에 가깝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하기에는 가장 편해요. 예. 그러면 우리 주상복합이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을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아무래도 전부 다 아파트 단지가 새 걸로 만들어지고 전부 다 정비가 완료된 시점이 될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런데 그 시점까지는 너무 길잖아요. 예. 자, 우리는 그 전 호재만 보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호재냐면 결국 이 거주하고 있던 광장, 미성 이런 데들이 멸실이 된다라고 하면 여의도에 거주할 사람은 계속해서 남아 있겠죠. 예. 그러면 찾을 아파트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연시 괜찮은 우리 주상복합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기에 지금 너무 안 올라서 그럼 나 재건축으로 가야겠다. 이건 또 잘못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요. 광장이라든지 이런 데들 이주가 시작할 때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관리 처분이 좀 들어가고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한 3, 4년 정도는 더 흘러줘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주변 지역에 바뀌는 이주하는 그런 세력에 의해서 가격을 좀 한층 더 높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직 뭐 연식이 많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시점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힘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추가적으로 여의도 지역에 플러스로 영등포 지역이 이제 도심이 되는 지역이죠. 예. 그리고 그 전에 더 못했던 신길동도 가격 압박이 계속해서 들어오죠. 예.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가성비 높은 이런 아파트들이 주상복합 아파트가 조금 더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호재거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는 더 보유하셔라 이렇게 좀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리더스 자산관리 김재민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아주 시원하고 스마트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화들도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대문구 현조동 독립문 극동 아파트 네. 32평 실거주 중인데요. 네. 예, 여기가 향후 뭐 전망이 어떤지 궁금하고, 네. 예, 그리고 한 향후에 마포구 성산 시형 아파트로 네. 예, 실거주로 이렇게 이사를 하면은 어떨까 생각 중인데, 네.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향후 전망에 따라서 지금 그곳으로 이제 갈아타기까지 생각 있으신 거네요. 네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유 중인 곳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현조동 독립문 극동 아파트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독립문 극동 아파트에 이제 거주하고 계신 거세요? 네네. 거주하고 있는데 이제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신 건가요? 네, 이제 매도 타이밍도 궁금하고 네. 이제는
앞으로 마포구 성산 시형 아파트 쪽으로 해가지고 이사를 가면은 어떨까 싶어서. 네, 일단은요. 자, 거주하고 있는 것부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네. 자, 극동 아파트 좀 전에 이제 문자에도 나왔는데 역시 이제 네. 과거에 뭐 영천동이라든지 주변 지역이 좋지는 못했죠. 이 지역에. 네. 아무래도 낙후된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경기공자위가 딱 생기면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네네. 자, 동일 평형대 30평대 가격이 얼마나 해요? 글쎄요, 지금 한 7억 정도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아니요, 이제 30평대 가격은 훨씬 더 높습니다. 13억 정도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아파트 말고 경기공자위. 아, 경기공자위가 13억 하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 7억에서 뭐 8억 사이의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5억 정도 했는데 이 가격이 나오자마자 그 가격을 계속해서 따라가겠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이 가격을 받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 경기공자위가 이 지역에 해주는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유는 아무래도 주변에 이제 미군 이게 부대도 있죠. 네네. 공원 뒤편에 있는 부대도 있고 그리고 요새 대부분 이 고가를 철거하는 추세죠.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은 뷰가 안 좋은 거에 이 고가 있는 거를 앞으로 또 2030 계획에 의해서 철거할 예정이고요. 또 주변 지역에 아직 촉진지구가 많이 남아 있죠. 네. 자, 이런 것들이 주변에 아직은 상업시설이 그렇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상업시설이 완비가 되고 혹은 이 부대가 이전하고 이 지역에 뭐 학교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서게 되면 조금 더 살기가 편해지겠죠. 자, 그렇게 되면 가격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변 지역 이제 도심지와의 연계성이 저는 도보로도 이용 가능 거리에 있다는 게 최장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시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궁금하신 거는 이제 성산시형으로 이주하고 싶다고 얘기하셨죠? 예. 네. 근데 일단 성산시형이요. 정밀안전 진단을 아직 시작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지역에 조금 더 거주를 하시고요. 나중에 이거 매도하실 시점 정도에 다시 한번 문의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